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 탈출에 성공했던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서둘러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보건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실외 행사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집단 면역을 달성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내 노마스크 선언을 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노마스크 10일 만에 다시 마스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빠른 마스크 전환은 한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일본 방송 NHK는 코로나 치사율을 가장 낮게 억제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방역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NHK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감염이 확대된 가운데 검사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조기에 감염을 발견하고 치사율을 낮게 억제하는 나라가 있다며 이스라엘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유지하면서 치사율 0.2%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일본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를 관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물었는데요. 한껏 기대하고 있던 일본 기자에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한국에서 배웠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어 한국이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장을 각지에 설치했고 정보기관 모사드가 10만 명분의 검사 키트를 몰래 조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공수해간 코로나 진단키트 대부분은 한국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현지 방송국의 감염증 전문 나다브 AR 기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 검사 태세를 강화한 결과 조기에 확인이 가능해져 감염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전문가들로부터 정작 옆 나라 한국한테 배우라는 조언을 들은 셈이죠.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한 채 한국 칭찬만 잔뜩 듣게 된 NHK 방송은 방송 기획 자체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대규모 기획방송의 예고편이 이미 나간 상태여서 난감하지만 방송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NHK는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의 전문가와 미디어는 검사 태세의 강화가 감염 확대에 의한 의료 붕괴를 회피하는 비장의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방역 대책 효과를 주시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며 델타 변이까지 일어나자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으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방역 대책에 전 세계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급증에도 이스라엘은 한국과 같은 방역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국경 봉쇄나 중대한 제한 없이 일상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57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1.5%를 차지할 뿐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특유의 재능으로 경제, 학문, 문화, 정치, 예술, 언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주요 분야들을 차례로 접수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산해봤자 1,4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민족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기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유독 일본만은 싫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데이터 전문 업체 마크라인스에 따르면 차량 판매 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 내 불변의 판매량 1위는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당연하게도 2위는 기아자동차입니다. 굳건하게 1, 2위를 지키는 한국차 브랜드들과는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명차로 이름 높은 독일차 브랜드는 이스라엘 자동차 시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유난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13년 이스라엘에서 8,451대를 팔아 10위에 올랐던 폭스바겐은 유일한 순위권에 있었지만 2017년 7,043대 14위, 2019년 5,859대 15위로 갈수록 판매량과 순위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외에 프리미엄 자동차로 불리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는 20위권 안에 진입조차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에서 독일차를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 역사적 아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 아무도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독일 나치 정권에 핍박받았던 과거 상황이 나치 치하에서 부역했던 독일차 브랜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해국가의 사과를 받았고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신념은 한국의 민족이 말살될 위기까지 느꼈던 이스라엘과 유사한 아픔을 겪게 한 일본에 대한 감정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05년 당시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에 독일을 포함해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계 40개국 정상과 장관들이 참석한 개관식은 이스라엘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국제적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일본만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 인근에서 열린 야드 바셴 홀로코스트 박물관 개관식에 40여 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나 일본인은 명백히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일본은 역사인식의 혼란 방지를 위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초청받지 못한 민망한 배경에 대해 더욱 깊이 취재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것처럼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에 저질러온 지속적인 역사 왜곡 시도를 한 번 더 저지를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일본이 그 자리에 참석한다면 그동안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강조해온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유일무이성이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 피해자인 척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독도를 독도라고 표기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34개 OECD 회원국 중 교과서의 동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터키 2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고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10개국이나 됩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 25개국은 교과서 지도상의 독도 위치에 아무 표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왜곡에 유난히 예민한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독도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인구로 노벨상 수상자의 24%를 차지한 유대인들은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람들을 연구하고 파헤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대인 인지심리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먹히지 않는 단 두 국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나머지 한 국가는 북한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은 20년 전부터 한국을 연구했고 한국인의 특징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놀 때까지 부지런하게 노는 민족은 한국인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최근 유대인 인지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지면서 IQ와 근면 성실함에서 인간을 압도하는 AI와 가장 닮아있는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결과를 낸 것입니다. 경제 문화 강국 대한민국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 있는 한 곧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에 동해와 독도가 선명히 새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